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윤 학사 이번에 이제 3기 되는 한진영 연구실의 학사생입니다. 오늘 발표드린 논문은 이제 메타에서 발표한 트랜스퓨전, Predict the Next Token and Diffuse Image with One Multimodal Model입니다. 이 논문이 아직 비록 아카이브에만 올라와 있지만 어제 기준으로 총 78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최근 이제 여러 멀티모달 이 AI 모델들이 텍스트랑 이미지 생성에서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이 모델은 하나의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 두 가지 모달리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또 기존의 모델들보다 적은 계산량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좀 이제 진행되는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델의 아키텍처랑 성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트로덕션인데요. 이제 이전 멀티모달 생성 모델의 한계점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 이제 이산적 데이터, 즉 이제 텍스트와 같은 이산적 데이터와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다른 모델로 이제 그 학습과 이제 인퍼런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토큰 예측을 통해서 다 이산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좀 우세했고, 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 데이터를 생성하는 강점이 있었지만 각각 다른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좀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 그, 그리고 또한 이제 좀 이런 다른 모달리티에 대해서 좀 통합하는 어떤 시도들도 사실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이미지와 같은 그런 연속형 데이터를 이산화 통해서 이제 모델을 조금 통합하는 방식을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진행이 됐었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이 연속 데이터를 이산 토큰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언어 모델에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이 이산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어떤 중요한 정보가 손실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디퓨전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게 되면은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전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개발된 모델이 바로 트랜스 퓨전 모델인데요. 이 트랜스 퓨전 모델은 텍스트와 같은 이산 데이터와 그 이미지, 오디오 같은 이런 연속 데이터를 단일 모델에서 통합 학습합니다. 즉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일관된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각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다른 학습 목표, 즉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랭귀지 모델링 학습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 학습에서는 디퓨전이라는 목표를 적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추가로 이제 트랜스퓨전 모델은 이미지를 이산 토큰으로 변환하는 대신에 패치화를 해서 연속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미지 정보를 조금 최대한 가지고 가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언어 모델과 이제 동일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일 모델로 두 가지 모델리티를 학습을 하고 또 이제 뭔가 이미지랑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산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이제 결과를 일단 보실 수 있고 또 비용이 절감되는 이제 효용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퓨전은 이제 두 가지 학습 목표, 그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랑 또 디퓨전을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언어 모델링, 랭귀지 모델링이랑 디퓨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좀 잠재 이미지 표현, 레이텐트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랭귀지 모델링은 이제 주어진 텍스트 시퀀스에서 다음 나올 토큰을 예측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언어 모델에 대한 어떤 태스크라고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언어 모델은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각 토큰의 이제 조건부 확률 곱을 통해서 전체 시퀀스의 확률을 모델링합니다. 과 같이. 그리고 이때 이제 모델은 각 토큰의 확률 분포 P를 학습을 하고 실제 이제 데이터의 분포와 일치할 수 있게 이제 콜스 엔트로피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의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학습된 언어 모델은 이 확률 분포 P에서 이제 토큰별로 샘플링을 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어,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디퓨전인데요.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같은 연속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연속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노이즈화한 다음에 이를 역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데이터를 점차 이제 노이즈를 더해가는 이 과정을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말하고 반대로 이제 이 노이즈로부터 다시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을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요런 어, 디퓨전 모델 구성을 통해서 가우시안 노이즈 예측을 통해 그리고 예측을 통해 노이즈를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지를 학습을 하고 이제 평균 제곱 오차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이제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화됐던 이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식을 그렇게 향상시킴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튼 이미지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 잠재 표현이라고 이제 한국어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이미지를 낮은 차원의 이제 잠재 공간으로 이제 인코딩을 해서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제 VA라는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저차원 벡터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차원 벡터로 이제 변화를 함으로써 이미지 패치를 좀 더 작은 차원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계산 효율성이 향상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소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퓨전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텍스트와 같은 이제 인산적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와 같은 이제 연속적 데이터를 이제 모두 처리하고 이제 또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단일 통합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트랜스퓨전의 데이터가 입력되기 위해서 좀 적절한 어떤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제 조금씩 다르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적인 토큰으로 이제 토큰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수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VA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벡터 형태로 잠재 패치로 이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 패치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서 시퀀스를 형성하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모달리티가 같이 섞여 있으면 이 두 모달리티를 하나의 시퀀스로 이제 결합해서 이제 모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단어로 이제 토커나이즈 되고, 그거를 이제 이런 각각의 정수형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제 패치를 이제 VA를 사용해서 이제 변환한 벡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멀티모달 입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텍스트 사이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미지 앞에 BOI 라는 토큰을 추가를 하게 되고 이미지 끝을 의미하는 end of image 해서 EOI가 이제 이미지 끝에 이제 들어가서 토큰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스펀스가 만들어서 이제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아키텍처의 이제 부분인데요. 이 모델 파라미터
트랜스퓨전 모델 파라미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트랜스포머에 속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트랜스포머가 이제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제 트랜스포머가 바로 그 이제 모달리티, 연속형 데이터냐, 이상형 데이터냐에 상관없이 이제 모든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 입력하기 전에 좀 데이터 변환을 좀 더 진행을 해주었는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수형 토큰으로 아까 바꿨던 거를 엔비딩 매트릭스를 통해서 벡터로 변환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미지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니어 레이어나 아니면은 유넷 블럭을 통해서 트랜스포머의 입력 또는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벡터를 압축하거나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트랜스퓨전에서 사용한 좀 약간 새로운 특징은 이제 어텐션 모델에 대한 건데요.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런 인과적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미래 토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앞에 토큰이 이제 노출되지 않게 하고 이제 전체 시퀀스에 대한 어떤 로스랑 그레디언트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인과적 어텐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없는 양방향 어텐션을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트랜스 퓨전 모델은 이 이제 인과적 어텐션, 텍스트에 대한 인과적 어텐션과 이제 양방의 어텐션을 같이 어, 결합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퀀스, 그러니까 텍스트 시퀀스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있는 텍스트는 이제 뒤에 있는 텍스트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 텍스트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요 앞에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런 앞에 있는 데이터는 뒤에 있는 데이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개별 이미지 내에서는 양방 어텐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그 같은 이미지에서는 패치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이 다른 이미지가 또 여기에 추가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텍스트 시퀀스끼리는 그런 정보가 구현되거나 그런 건 없고 과거의 데이터만 볼 수 있게 이제 이런 어텐션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에 대한 어떤 학습 목표와 또 이미지에 대한 학습 목표가 다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각각 이제 랭귀지 모델링 로스랑 디퓨전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두 로스를 결합한 것을 이제 토탈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랭귀지 모델링 로스에서는 각 토큰별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 또 디퓨전 로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 단위로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산적인 분포의 로스랑 또 연속적인 분포의 로스를 결합을 함으로써 단일 모델에서 두 모달리티에 대해서 좀 적당하게 적절히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훈련 목표를 반영을 해가지고 디코딩 알고리즘이 랭귀지 모델링의 모드와 그리고 디퓨저 모드로 두 가지 방식을 전환하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랭귀지 모델링 모드가 이제 기본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딩 프로세스가 이제 랭귀지 모델링 모드일 때는 이제 일반적인 언어 모델링처럼 예측된 확률 분포에서 하나의 토큰을 샘플링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미지가 등장하면은 이미지 앞에 이제 BOI 토큰이 추가가 되는데, 이 BOI 토큰을 샘플링하게 되면은 이제 디코딩 알고리즘이 디퓨전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드로 전환돼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처럼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하고 또 복원을 해서 이미지를 다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디퓨전 모드가 끝나면 이제 EOI 토큰을 추가하게 되고 다시 이제 디코딩 알고리즘이 이제 랭귀지 모델링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메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이뷸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표로 간단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풋이 텍스트일 때와 아웃풋이 텍스트일 때, 그리고 인풋이 이미지이고 아웃풋이 텍스트일 때, 그리고 인풋이 텍스트이고 아웃풋이 이미지일 때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들과 이 각각의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이제 조금 이런 매트릭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생성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델이 다음 단어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CIDR이라는 지표는 이제 이미지 캡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작성한 이제 정답 캡션이랑 모델이 생성한 캡션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을 하고요. FID는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 평가를 하는 지표로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의 분포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이제 프롬프트의 정합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임베딩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의 임베딩을 생성을 한 다음에 두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제 지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 이벌 스코어는 프롬프트에 대한 이미지 생성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얘는 얼마나 정확하고 의미 있는 이미지를 생성했는지를 평가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 트랜스퓨전과의 어떤 비교 대상이 이전에 발표된 이 카멜레온이라는 메타에서 이전에 발표된 카멜레온이란 모델이랑 이제 거의 대부분 성능을 비교를 해가지고 트랜스퓨전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트랜스퓨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를 이제 연속 공간으로 처리를 해서 그 연속적인 실수 벡터로 이미지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카멜레온은 이미지를 이제 이산화 토큰화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마2를 사용을 했고, 이제 토커나이저와 코퍼스를 활용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캡션이 있는 이 셔틀스톡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그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디 한쪽 모달리티에 치우치지 않게 학습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모델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로 이제 구성을 한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인베딩 디멘션을 늘리거나 어텐션 헤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모델의 사이즈를 구성하고 그 각각에 대한 이제 성능도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는 이 카멜레온 모델과 이제 통제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비교를 진행을 한 거가 되겠는데요. 이제 각 카멜레온 모델이랑 그리고 트랜스퓨전 모델의 크기랑 토큰 수를 점차 증가했을 때 어떤 성능이 얼마 정도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비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모든 벤치마크에서 트랜스퓨전이 좀 카멜레온보다는 일관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점수를 가질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트랜스퓨전에서 좀 더 계속 낮은 것을 보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어, 그 어큐러시는 높아야지 좋은 거고, 또 마찬가지로 CIDR도 높아야 좋은 건데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텍스트 처리를 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산 효율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동일한 어떤 성능에 있어서 카멜레온은 이제 요 정도의 어떤 계산량이 필요하다면 트랜스퓨전은 요 정도의 계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에서 매우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리오 어, 플롯 플롯 레이쇼인데요.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좀 그 그래프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동일 성능을 달성하는데 카멜리온 대비 트랜스퓨전이 얼마나 더 적은 이제 계산량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이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값이 작을수록 이 트랜스퓨전이 같은 성능을 내는데 더 적은 연산량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어, 이런 텍스트 처리에서는 한 0.4, 0.5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어, 물론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적은 양의 연산량으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확실히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어, 낮은 이제 그 레이쇼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연산량이 필요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키텍처 어블레이션 이제 스터디에 대한 결과인데요.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어, 어, 그 트랜스포머를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이디렉셔널 어텐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다르게 나타났었습니다. 보시면은 바이디렉셔널을 추가를 했을 때 조금 더 성능 측면에서 이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측면이 좀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 처리에서는 61에서 20으로 낮아질 정도로 되게 좋은 역할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과적 어텐션만 이제 이런 결과가 보인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추론으로는 이제 인과적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이미지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시퀀스 뒤에 대창하는 그런 패치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없어서 성능이 저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넷 블록을 사용했을 때 성능 차이가 조금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추론으로는 이제 어텐션의 어떤 종류랑 상관없이 유닛 블록 자체에서 이 양방향 어텐션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좀 성능 차이가 줄어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패치 크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잠재 픽셀 패치의 크기를 다양하게 이제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관련 태스크에서는 좀 더 큰 패치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패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배치해서 이제 더 많은 이미지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또 출연 시 연상량이 감소하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다만 이제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태스크에서는 패치가 좀 커질수록 성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더 적은 이제 패치를 통해서 이미지를 학습하면 좀 모델이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파라미터를 이제 할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학습 능력이 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넷으로 이제 인코딩, 디코딩을 했었을 때, 이 이미지 태스크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좀 큰 패치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일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이제 훈련 중에 더 많은 이미지를, 아, 죄송합니다. 어, 이제, 요게, 아, 그래서 이제 더 큰 패치를 사용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제 이미지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능 향상을 보였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단순하게 이제 선형 레이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유닛 업다운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성능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유넷이 제공하는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 즉 귀납적 편향 덕분에 모델 효과가 더 모델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넷 레이어를 추가하면 아무래도 이제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 수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된 것 같다라고도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존 모델들에 대한 또 비교도 진행을 했었는데, 우선은 이 트랜스퓨전으로 생성했던 이미지 샘플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잘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7B 트랜스퓨전이랑 조금 비슷한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성능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트랜스퓨전에 대한 성능은 요런 아래 보시면 61, 66.1 그리고 6.78 그리고 0.63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좀 디플로이드 같은 이제 고성능 이미지 생성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SD3 같은 모델보다는 조금 성능이 낮기는 한데 이 SD3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합성 캡션 데이터로 훈련을 해서 좀 젠 이블 성능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성 캡션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보고 사람이 이제 캡션을 달게 되는데 얘는 이제 AI 또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캡션을 달아서 이제 만든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첼스 퓨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랑 테스트, 또 이미지랑 테스트, 텍스트랑 이미지 데이터로 사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또 이미지 투 이미지 테스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해당 모델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제 좀 파인 튜닝을 하고 성능을 한번 만약에 보여주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런 에디팅 샘플을 이제 좀 온라인에서 긁어와서 이제 어,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뮤 에디트라는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랑 그리고 수정되는 그 캡션을 주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수동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검토를 했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이미지 편집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지브라라는 글자를 중간에 넣어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편집돼서 다시 생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험 결과로 바탕으로 이 트랜스퓨전이 좀 새로운 모달리티 조합에도 잘 적응을 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랑 테이크홈 메시지인데요. 이제 기존 멀티모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달리티별로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사전을 학습을 하고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리 가능한 어떤 멀티모달 태스크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연속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부분에서 트랜스퓨전 모델은 이제 각 모달리티에 좀 적합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단일 이제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이산적인 어떤 텍스트에 대한 다음 토큰 예측이랑 그리고 이미지 생성, 즉 연속적인 이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멀티모달 그 모델보다는 좀 더 간단한 아키텍처 구성을 가지면서도 또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단일 모델을 가지고서 이산적인 이제 텍스트랑 연속적인 이미지 데이터를 아무래도 처리할 수 있게 이제 이런 격차를 효율적으로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이 트랜스퓨전 모델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향후 이제 다양한 어떤 모델리티의 융합에 있어서 이런 모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